음. 오늘 이제 신입교육 주제는 저축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해드릴 건데, 주제는 안전한 금융 소득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요거를 이제 알면은 이제 저축에 니즈가 없었던 사람도 니즈 환기를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저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으면서, 그리고 추가로 상품을 우리가 설명할 때도 이거를 통해서 상품 권유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나는 저축을 하고 있다. 있나요? 신입분 중에? 오, 저축하고 있어요?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월 70씩? 훌륭하네요. 사실 70, 50 이상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뭐 물가가 많이 오른다고도 하고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고정지출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월세, 그리고 뭐 통신비 이런 것들도 그냥 부모님이 내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신입분들 나이에. 근데 실제로 내가 독립을 하게 되면 온전하게 나한테 들어가는 것들은 다 써야 되는데 나는 버는 소득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나갈 것들은 굉장히 많다 보니까 50만 원 이상도 저축하기가 힘든 게 요즘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나이 먹고 끝날 건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젊었을 때 일을 할 수 있을 때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어가지고 나의 자산을 형성하고 나의 자산을 형성해서 조금 더 내가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싶잖아요. 그러려면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안전한 금융소득을 위한 가이드를 주제로 해서 요거를 한번 물어볼 거예요. 재테크 설문지. 자, 신입분들 보면은 고객한테도 이거를 먼저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죠? 재테크 설문지. 너가 이 재테크 관련돼서 얼마나 아는지 내가 모르다 보니까 요거 한번 맞춰볼래?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어떤 금융기관에서 저축을 하고 있나요? 음. 은행에다 하고 있어요? 그럼 은행에다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저축을 하고 있냐? 저기 청년 도약계좌. 또 끝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한 달에 저축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 50에서 100만 원 사이겠네요. 음. 그리고 현재 저축하고 있는 상품의 이자 지급 방식은 어떤 거예요? 복리예요. 음. 예, 뭐 나중에 한번 확인 한번 해줄게요. 현재 저축하고 있는 상품 금리의 종류는 고정금리예요? 변동금리예요? 모르겠다예요. 변동이에요. 그러면 저축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나요? 잘 모르겠다. 예. 그리고 여기 저축할 때마다 세금을 내고 싶나요? 아니죠. 이런 것들을 나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 내가 상대방 고객한테 저축 상담을 해주기 전에 이 설문지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은 실제로 너 저축해? 뭐 몰라. 하고는 있는데 잘 몰라. 그러면 이제 대부분 어머니 아버지가 보통 적금, 뭐 예금 또는 뭐 주택 청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이상을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돈 모으려면은 안전한 곳, 안정된 곳, 안정된 금융기관에다가 해야지 하니까 보험사에다가 저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증권사에는 주식이나 펀드인데 복잡하고 괜히 리스크가 있다고 하니까 내 돈 손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따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것들도 제 정보 수집을 통해서 캐치할 수가 있죠. 그럼 반대로 저기 퀴즈가 있어요. 퀴즈. 이거를 맞추면 소정의 상품을 드린다.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전부 맞췄을 때. 우리 신입분들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현재 기준금리가 몇 퍼센트인가요? 좀, 2.5%. 정답은 2.5%다. 그 기준금리가 이렇게 동결됐죠? 7월 11부로.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 맞추는 거예요. 모른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저축 상담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너가 손해를 안 본다.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자 소득세는 몇 프로인가요? 10조. 네, 정답. 15.4%다. 비과세 충족 조건은
맞아요. 정답. 1년 후에 누가 더 이자를 많이 받을까요? 적금이에요, 예금이에요? 예금? 정답. 1년 후 누가 더 돈을 많이 모을까요? 100만 원씩 연이자 20%랑 110만 원씩 적금 연이자 3%. 20%? 이자 20%? 땡! 월 110만 원 적금 연이자 3%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사람들이, 어? 왜지? 하면서 이제 전부 맞추면은 그냥 상품권? 저는 스타벅스 5천 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냥 쿠폰을 줬었어요. 더운데 와 하나 마셔라. 고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신입분들도 해보니까 어때요? 왜 틀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 끝나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저축, 투자 왜 필요할까? 왜 필요할까요? 이거는 사람들은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보면은 오히려 더 니즈 환기가 더 잘 된다. 자, 노후 대비가 부진한 한국, 주요국 중 연금 비중이 가장 낮대요.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빈곤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2025년도 1월부로 65세 이상 노인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5분의 1 이상을 돌파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초고령화 사회에 적응했다. 그럼 앞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점점 늘어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도 보세요.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이 주요국 대비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대요. 그래서 특히 보험이랑 연금 비중이 격차가 되게 컸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 값을 알다 보면은, 아, 내가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구나. 아,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두 번째, 5억은 있어야 노후 준비가 가능하대요. 월 생활비 최소 200만 원이다. 이게 언제 나온 거예요? 3년 전이라고, 3년 전. 5억 있나요? 그죠? 5억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했었을 때, 5억을 모으려면은 100만 원씩 몇 년 동안 해야지 모을 수 있을까요? 100만 원씩 12달이면은 1,200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10년 하면 1억 2천 원. 거기다가 5억 하면은 6억이에요. 근데요? 답 되나요? 답이 나오나요? 안 나온다. 100만 원씩 50년 동안 저축해야지 5억을 모을 수 있다는 그죠? 네. 말이 안 된다. 우리 지금 이 나이에서 50년 뒤면은 몇 살이에요? 80세 아니에요? 그죠? 모르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은퇴를 하고서도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서도 내가 노후 대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할 생각을 하고 계신다. 특히나 우리 부모님 연령대이신 분들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 편의점 가도 어때요?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알바를 하시죠? 그리고 우리 건물 같은 데 가면 청소하시는 분들도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연령대이신 분들이 많다. 또 어디 있어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어때요? 은퇴하고서도 노후 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상 생계 유지를 위해서 또 다른 일을 또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점점 그런 나이대이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50대, 60대, 70대가 되면은 어떨까요? 경쟁은 더 심해진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뭐야, 수레차 있잖아요. 그 뭐죠? 인력거? 리어카 맞아요. 리어카를 서로 경쟁할 거라고 피해지 주는 거. 뭐 그런 말도 있었어요. 굉장히 쉽지 않아진다.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가 그런 미래를 맞기 전에 한 살으로 젊을 때 제대로 똑바로 정신 차려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아야 되고 내가 일한 돈에서 얼마를 저축해야지 내가 미래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감이 잡힌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86% 은퇴 후 소득, 국민연금 이것도 문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2030, 3040은 국민연금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은
세금으로 내가 아니, 그 나라에서 이제 주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 4대 보험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잖아요. 그쵸? 근데 점점 세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적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괄되겠죠. 그 우리는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 실제로 프랑스의 연금 개혁안을 보면은 더 쉽게 잘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나라로부터 뒤통수 맞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재취업하고 싶다라는 게 50% 이상 넘었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내가 돈이 많은데 실제로 여유로운 생활을 그냥 하면서도 뭔가 일을 하고 싶은 거야. 그냥 내가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내가 그냥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이라는 걸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64라는 거예요, 이 기사가.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금융소득과 투자 수익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3040 부자 7억 종잣돈을 마련하고 이곳에 투자를 한대요. 여기 보면은 금융상품을 활용해 자산을 키운 경우가 전통 부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 실제로 금리가 지금보다 높았고 그리고 세금을 지금보다 적게 떼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적금이나 예금, 풍차 돌리기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었고요. 현금으로 차를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요, 현금으로 집 살 수 있나요? 절대. 현금으로 차, 일시불 사는 사람이 많나요? 그럼 대부분 뭘 이용해요?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다. 현실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부모님이 알려준 저축 방식대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적용을 한다? 이때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랑 지금 시대랑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을 본인들 스스로 머릿속에 인지를 해야 고객님들 만났었을 때 알려주면 고객님들도 몰랐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다 보니까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 라는 말이 나올 거고 그랬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했었을 때 오히려 서로 필요하고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상담을 담아가는 거예요. 오늘 신입 교육하는 거다 보니까 신입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특히 가장 수익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처는 이제 거주용 부동산과 거주를 부동산이죠. 부동산. 특히나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실제로 우리나라 중산층 부자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도 똑같이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실제로 지금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 와서 저 또한 어깨 넘어 선배들한테 얘기 듣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부동산을 해보고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환경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은 내가 자산을 형성하려면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시드머니가 있으려면은 내가 하는 만큼 벌 수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몰입과 몰두를 해서 집중을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돈도 많이 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부동산, 코인보다 부동산 금융상품에 관심을 갖고 있고 투자 위험 요인은 금리나 인플레이션을 꼽았대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에 대비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적금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금에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그럼 그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떡해요?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사람이, 그 고객이 도움을 받으면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으로 우리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금리 인상이 가장 높고 인플레이션, 부동산 규제 이렇게 위험 요인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또 또한 시드머니를 만들어 놔야 한다. 자, 요거는 2020년도 5년 전에 이제 나왔었던 기사인데 매년 6.4%씩 오른 서울 아파트 월급보다 지금 못 샀다. 지금은 5년 뒤인 지금은 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뭐예요?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다.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집도 있겠죠. 서울이라고 해서 모든 아파트가 다 오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길게 봤었을 때 우상향하고 있다. 그래서 그 우리는 무조건 뭐 집을 가져야 된다, 내 집 마련해야 된다, 뭐 좋지만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보아야지 그냥 빚내서 투기하는 느낌으로 하면은 오히려 그것도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현금 자산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만큼 버는 이 일에 대해서 몰입몰두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어때요? 집값만 올라요? 아니라는 거예요. 숨이 막힌다라는 거예요. 라면도 오르고, 옷이랑 신발도 오르고, 라면도 오르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오르고 있지 않아요? 그쵸?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기료도 오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라면이랑 김밥, 이게 합치면 그냥 10,000원이 넘는데요. 그죠? 김밥 한 줄에 막 3,500원, 4,000원, 비싸고도 막 6, 7,000원도 하지 않나요? 묵은 거? 라면은 어때요? 예, 뭐 6,000원에서 7, 8,000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해물라면 하면 15,000원 막 이러잖아요. 만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은 1970년대랑 2020년도랑 비교를 해보면은 시내버스 한 번 타는데 70년도에 10원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더 높죠? 1350원 아닌가요? 그쵸? 네. 담배도 올랐죠? 예. 택시도 오르고, 짜장면도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싼 게 7,000원이죠. 그죠? 기말, 1,600원. 초코파이, 소주부터 해가지고 다 올랐다. 그래서 단기 또는 중장기 기간별 종잣돈을 마련하고 현금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금융소득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현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계, 빨간불이 이제 떴다라는 거예요. 빚이 늘었다라는 거죠. 나는 돈을 벌어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돈을 벌어서 모으는 게 아니라 기술을 다 나간다는 거예요. 나이는 나이대로 먹고 돈은 돈대로 못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40%가 카드 비치, 저축을 투자하고 10%는 현금 자산 전혀 없다. 이거를 본인 스스로도 한번 내가 소비 패턴을 봤었을 때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내가 고객들한테 얘기했었을 때 고객들의 공감 내용도 많이 이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카드 막기 이런 것들도 많이 물려막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냥 탕진이라고 해가지고 월급을 받으면은 그 월급이 그냥 하루 만에 돼요. 왜냐면 카드 값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또 돈 모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카드로 내가 긁을게. 너네들이 나한테 현금으로 내 빵에서 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제 주변에 되게 많아요. 현금이 없으니까. 자기 카드로 긁고서 혹시라도 비상금이 필요할 때, 자이체를 해야 될 때, 그 친구들한테 받은 돈으로, 그렇죠. 실제로 많다. 이런 것들을 인지해줘야지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내 고객한테는 이렇게 하지 않게끔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이자 43%더 내고 연체 급증, 관한에 있어. 점점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점점 좋아지는 사람보다 좋았다가 나빠지는 사람, 나빴다가 다시 나빠지는 사람.
점점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40대의 50% 이상이 65%도 노후자금을 저축. 얼마 저축한대요? 은퇴자산 마련을 위해 평균 월 61만 원씩 저축한다 해서 아까 용군 씨는 얼마 저축한다고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축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겠죠. 근데 내가 버는 소득은 똑같으면 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부자가 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내가 고정 지출 중에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줄여서 그 차액을 저축을 해서 돈을 모아라.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업 자체를 내가 똑같이 일해도 맨날 똑같은 급여를 버는 게 아니라 내가 똑같이 일해도 일한 만큼 내가 수익에 한계가 없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 했었을 때 수입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버는 만큼 더 많이 연봉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반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물론 성과급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벌긴 하지만 전체적인 연봉을 내가 연차가 쌓였었을 때 연봉 1,000만 원 올리려면은 몇 년 걸려요? 10년. 그쵸. 오래 걸려요. 근데 우리 1,000만 원, 연봉 1,000만 원 올리려면은 얼마나 걸려요? 우리가요? 우리 직업이요? 금방 해요. 하는 만큼 하는 거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교육받은 대로 정도 영업을 잘 했어. 그리고 본인의 나맘대로 실행력으로 내가 잘 배운 대로 잘 해서 돈을 내가 하는 만큼 벌어. 그러면 내가 첫째 달은 예를 들어서 2, 300 정도 벌었다. 근데 그 다음 달에는 소개가 나오고 또 상담이 또 잘 터져가지고 500, 600 벌고 갑자기 1,000만 원 벌고 막 이러면 어때요? 연봉 1,000만 원 올리는 거 금방이다라는 거. 제가 실제로 겪었었던 사례를 보면은 저는 이제 첫 달에는 한 3, 4천 벌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다음 해에는 7천인가? 6, 7천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는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냥 1,000만 원씩 계속 올라갔어요.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아까 처음에 앞전에 말했었던 저도 자산을 만들고 싶었었어요. 20대. 여기 다 20대 아닌가요? 20대 때 자산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내 힘으로.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알려준 대로, 여기서 그 교육해 주신 대로 그대로 내가 습득해서 직접적으로 분명히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조율해가지고 내가 돈을 번 거를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모을 건 모으고서 내가 쓸 건 또 쓰면서 사람들한테 또 상담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시드 머니를 만들어서 부동산도 제가 해볼 수 있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여기 있는 신입분들도 하고 실제 고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주면은 오히려 계약 또는 리쿠 쪽으로도 뻗어나기가 굉장히 우리 재테크에 필수 요소가 있어요. 5가지. 첫 번째 시스템이에요. 두 번째 금리, 세 번째 비과세, 네 번째 복리, 첫 번째 이동성. 자, 첫 번째는 시스템이라 했죠. 시스템.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돈을 만드는 구조예요. 자, 이거는 제가 그림으로 하나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면 실제로 사업화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금리. 장기적으로 기준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금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비과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구 구조 자체가 점점 노인들은 많아지고 점점 애기들, 국민들은 점점 줄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로 세금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금을 떼는 게 좋아요, 안 떼는 게 좋아요? 그게 비과세다. 그리고 단리이자, 이자를 지급해주는 방식이 단리이자랑 복리이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단리는 원금 플러스 이자, 그 다음에 원금 플러스 이자
원금 플러스 이자 이런 것들이 쭉쭉쭉 쌓이는 건데 복리는 쉽게 얘기해서 단리랑 복리 차이. 복리는 돌산 꼭대기에서 돌을 굴러 떨어뜨렸을 때 바닥에 오는 돌의 크기라고 보면 돼요. 어떨까요? 돌의 크기가 깎여가지고 작아지거나 그대로일 가능성이 크다. 그게 근데 복리는 눈산 꼭대기에서 눈덩이를 굴러 떨어뜨렸을 때 바닥에 오는 눈의 크기라고 어때요? 조금 커지겠죠? 그게 내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복리예요. 마지막 유동성.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내가 돈을 자유롭게 빼고 넣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재테크 필수 요소입니다. 처음에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이분 누구예요? 투자의 대가 워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시스템이죠. 부자하고 서민을 비교해 보면은 근로소득, 우리가 소득을 버는 거 있어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렇게 있어요. 근데 부자랑 서민이랑 이 소득을 얻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순서가 다르다. 서민들은 일단은 취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일을 하는 만큼 벌 수 있는 근로소득을 얻어. 그 근로소득을 얻어서 조금 이제 시드가 어느 정도 쌓였었을 때 내가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내 시드를 갖고 사업을 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이제 내가 하는 만큼 버는 뭐 부업이든 그냥 부업 같은 거고 그냥 이상만큼 뭐 자영업 사업소득을 만들겠죠. 그리고서 만약에 되게 잘 됐어. 사업이 되게 잘 됐어. 그러면 이제 자산을 형성하면서 뭐 건물을 짓거나 그죠? 월세 아니면 내 집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임대 월세나 아니면은 상가 대입해가지고 또 소득을 얻을 수 있겠죠. 그쵸? 보통 서민들은 이 순서대로 가는데 이 사람은 어떨까요? 돈이 일단 많아요. 그러면 시스템을 먼저 임대소득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대소득이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잖아요. 뱅크롤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뱅크롤 갖고 어떻게 해요? 내 사업을 계속 투자를 해요. 꾸준하게. 그리고 내가 일하면서 돈을 버는 근로소득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걸 안 해도 어때요? 근데 계속 소득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부자는 계속 부자, 돈이 많아지죠. 서민은 정말 자수성가 케이스처럼 어떤 경우 아니면 여기서 머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그러니까 여기서 머무는 순간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평생 일해야 된다고. 평생 죽을 때까지. 여기서 그렇게 살고 싶은 분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가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려준다라는 거죠. 당신의 시스템 몇 개냐? 이게 뭐예요? 스타크래프트죠. 여기 일꾼들이 있어요. 그렇죠? 직원들이겠죠? 직원들이 하나, 둘, 여기는 딱 두 마리밖에 없네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마리네요.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줘요? 당연히 여기겠죠. 그렇죠? 이게 프로그라는 이 친구들이 하나의 나의 파이프라인이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다 나는 돈을 벌어다 주는 애가 두 명인지, 두 개인지, 아니면 여러 개인지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재테크의 핵심은 나 대신 일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다. 내가 굳이 거기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시스템을 몇 개나 갖고 있냐. 고정금리랑 비과세가 있어요. 이 과거랑 현재랑 미래 이렇게 있는데 이자, 금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전에 과거라고 하면은 1970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1970년대의 이자가 어땠어요? 지금보다 훨씬 높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나이대였을 때 그냥 이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죠? 근데 지금 어때요? 기준금리가 2. 그럼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더 올라갈 확률보다 지금처럼 되거나 떨어질 확률이 있다. 우리 옆나라 일본 보면은 이야기도 쉬워요. 일본은 예전에 계속 마이너스도 됐어요.
그래서 좀 올라온 게 0%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도 연나라 일본 선진국이기 때문에 따라갈 가능성이 커요잖아요.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이자에도 소득을 붙여서 세금을 매긴다라는 이자 소득세가 있어요. 이게 과거에는 6% 했었다. 왜냐면은 나라에 이제 부흥을 열심히 일해서 이자도 많이 줬지만 세금도 많이 해서 나라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썼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 금리가 떨어지면서 소득세도 떨어졌지만 이자가 소득세보다 더 많이 났기 때문에 실제로 적금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걸로 이자를 받는다고 해도 무엇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또 올라가겠죠? 왜 올라가요? 앞으로 미래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잖아요. 왜 올라가요? 나라에 돈이 없다. 빚은 계속 쌓인다. 부채가 계속 쌓인다. 근데 돈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금에 더 편하게 되어 있어서 세금을 많이 뜯으려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많고 세금을 내야 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받아야 될 수밖에 없다. 막막한가요? 한숨을 쉬시네요. 자, 그래서 금리 편차사도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일본의 기준금리 추이 보면은 0%예요. 그쵸? 우리 1980년대 은행 금리평 어때요? 우리 지금 이제 이만큼 준대. 그러면은 바로 가입해요, 안 해요? 네. 바로 한다. 엄청 높잖아요. 그쵸? 송은이가 방송에서 20%대인 금리 저축이 있다. 93년도에 들었다. 우리 여기 모두 다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이 송은이가 이 살게요. 보험사에서 연락 오세요. 이거라도 떼시고 이거로 같이 가입을. 근데 깨면은 바보예요, 아니에요? 바보죠? 폰이 절대 안 돼요. 엄청나더라고요, 진짜로. 자, 우리 세금을 보면은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피라미드에서 역피라미드 구조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여기랑 여기 사이잖아요. 7년도랑 35년도 사이에 있잖아요. 우리가 35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 뭐예요? 역피라미드. 너무나도 심해진다는 거예요. 인구 비중 자체가. 이자 소득세가 15.4%지만 선진국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세금은 더 오를 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알아야 되고, 비과세를 갖고 있는 상품을 가입을 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이자 소득 보면은 장기 저축성 보험 차입으로 10년 이상, 그리고 5년 이상 납입을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아서 비과세 충족 요건이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를 했었을 때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적금이 때문에 보험사에 장기저축으로 무조건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 떼이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도 우리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자소득이랑 배당소득을 합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연 2천만 원 이하면은 15.4% 분리과세로 원천지 세금을 뗍니다. 2천만 원 초과면은 종합과세 대상자로 종합소득세 를 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과세 표준에 맞게끔 세율이 다 나눠져 있는데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뭐 주식이나 코인 아니면은 뭐 펀드 하시는 분들 투자를 하시잖아요. 여기 보면은 금융 투자 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딱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 금융 투자 소득 5천만 원 초과시 20%또 나와요. 네, 3억 초과를 하면은 25%. 그러니까 뭐예요? 너가 소득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세금도 많이 내세요. 이거야. 그러면 이게 현행법을 따라요, 안 따라요? 현행법을 따르겠죠.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건강보험료도 소득이 많아지면 건강보험료도 오르잖아요. 국민연금도 똑같아요.
소득이 오르면 국민연금료도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절대로 건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금이랑 세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것도 어차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걸 비싼 거고, 저축하는 것도 우리는 무조건 소득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저축한 거에 세금을 떼이지 않는 저축을 해야지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함을 알려드리는 거고, 이걸 실제로 고객한테 알려주는 게 고객들한테 좋은 정보, 그리고 고객이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대비를 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이 가로저축과 세로저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 자, 영상 한번 볼게요. 후에서 나타난 가로저축은 무엇? 짜면은 저축도, 사회초년생 급, 영원부터 큰돈 모으는 것들, 후에서 고수들의 저축법을 이용한 가로저축. 이번엔 가로저축의 의미와 특징들을 알아봤습니다. nem테크 카드뉴스. 먼저 세로저축과 가로저축을 비교해볼까요? 세로저축은 한 목적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쓰고 다시 모으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빠르게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로저축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저축법입니다. 가로저축은 다양한 목적의 저축을 동시에 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때 기간별로 단기, 장기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저축한다면 단기 30만 원, 중기 40만 원, 단기 30만 원으로 나눕니다. 또다시 단기, 중기, 장기를 분석별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가로저축법은 단기 저축이 끝나고 중장기 저축은 그대로 포함해서 더 안정적입니다. 인생 전반에 대한 재무절제나 장기적인 방안에서 롯데베리가 효율적입니다. 단기 계획이 중요한 사회초년생들에게 유리한 대로 또 이달 후반을 볼 수 있고요. 중장기로 가져가는 저축은 이자도 불편하고 공기로 운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단기 저축은 비과세 등의 세계상의 혜택입니다. 그리고 돈에 적용하는 시간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로저축은 전반적으로 인생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줍니다. 지속적으로 저축을 하게 되니까 저축하는 습관과 낭비하지 않는 습관이 들어주는데요. 5년까지 끊임없이 목표가 설정돼 있어서 무계획적인 자금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또 중장기 저축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중장기 저축은 급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투자 수익률이 높은 곳에 본격적인 투자도 가능합니다. 이런 투자 자금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자금 관리를 좀 더 효율성을 할수 있습니다. 저축을 위한 체크 포인트 4가지 꼭 숙지하세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가로저축으로 인생 설계와 저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세요. 자, 어떤가요? 가로저축이랑 세로저축 차이 어때요? 네? 가로천 이적으로 어. 자, 가로저축이랑 세로저축은 보면은 보통 이제 세로저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기적인 목적으로 저축을 한다고 하면 세로저축을 하는 게 맞는데 내가 중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세로저축이 아니라 가로저축을 해야지 더 효율적이다. 왜 그러냐면 내가 목적에 따라서 단기적인 목적에 달성했었을 때 돈을 왜 모아요? 쓰려고 이제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단기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나 1년 뒤에 뭐 여행 갈 거야. 아니, 나 1년 뒤에 뭐 차를 살 거야. 아니, 나 뭐 1년 뒤에 난 무엇을 할 거야. 그랬었을 때 이제 단기적으로 적금하죠. 근데 우리 중장기, 나는 뭐 10년 뒤에 차를 새로 살 거야. 새 차를 살 거야. 나는 뭐 10년 뒤에 집을 살 거야. 뭐 나는 10년 뒤에 무엇을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뭐 나중에 노후 대비 연금을 준비할 거야. 했었을 때 적금으로 준비가 가능한가요? 절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끔
단기적인 거, 중장기적으로 나눴었을 때 세로저축이 아니라 가로저축을 해야지 내 목적에 맞게끔 저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여기 영상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이랑 증권사랑 그 보험사랑 3대 금융사의 상품을 이제 공략을 하는 걸 알려드릴 건데, 자, 연 13% 고금리 적금의 함정이다. 1년 돈 모아도 이자는 35만 원. 어때요? 아니, 연 13%짜리 고금리 적금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 많이 가입하죠? 실제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연 10%짜리 이자가 저기 어디야, 그 하나은행에서 출시했었을 때 한도가 50만 원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자를 따져보면은 진짜 그냥 국밥 한 그릇 먹을 정도의 이자거든요. 결론적으로 만기가 됐었을 때. 근데 사람들이 줄을 서 창구가 막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몰라서. 예, 은행밖에 몰라. 진짜로.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월 50만 원씩 1년 만기 연 이자율 13%로 했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50만 원씩 12달하고 13%니까 결론적으로는 78만 원 정도 이자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 네이버에 적금이자 계산기를 쳐보면 이자 얼마예요? 42만 원입니다. 42만 원인데 이것도 이자 소득으로 분류해서 세금을 떼는 게 이자 소득세, 이자 과세 15.4%가 6만 5천 원씩.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얼마예요? 35만 원이 내 이자예요. 35만 원. 왜 이럴까? 자, 은행은 내 돈이 그 창고 안에 은행이라는 곳에 보관한 그 기간만큼만 이자를 매겨서 이자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50만 원을 넣어놓으면은 이자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은행이. 그러니까 13%에 12분의 12 해가지고 6만 5천 원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받을 수 있다. 근데 6천 때부터는 갖고 있는 게 12개월 중에 11, 11번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3회차, 4회차, 5회차, 끝에 12회차 갔었을 때는 이 돈이 이 적금 상품에 딱 한 달만 갖고서 그 다음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12분의 1로 나눠져서 이자가 이만큼 나와. 그래서 그래프로 따지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돈이 은행에 갖고 있는 기간만큼만 이자를 책정해서 주다 보니까 이렇게 낮아진다는 거죠. 이 네모가 아니라 이 절반밖에 안 된다. 근데 이 중에서도 실제로 이 중에서도 이 이자에서 소득으로 분류해서 세금 15점 된다. 그래서 아까 그러한 금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익률병 10억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봤었을 때 내가 수익률이 0%면은 거의 24년 정도 모아야지 10억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프로로 갔을 때 12년 정도 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용군 이제 신입분께서 이제 신입 FC 분께서 얘기한 게 요 도약이죠. 그쵸? 70만 원을 5년 납입하면 1천만 원 드려요. 이거는 이제 정보 상품이거든요. 외우세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 활용할 줄 아는 거죠. 이거 우리가 내는 세금 혜택을 여기서 다시 돌려주는 느낌이에요. 비과세에다가 이자를 주는 게. 그쵸?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 준다. 그래서 3년까지는 고정금리, 향후 2년은 변동금리 이렇게 적용한다. 그리고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조건들도 있죠. 그래서 은행은 적금은 단기 목돈 마련 시에 현금 유동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가입을 한다. 아, 그리고 이번에 이제 증권상품 넘어가는데, 자, 매일 이자가 붙는 연 3.8%짜리 CMA 계좌 해가지고 재테크와 세테크에 관심이 많으면 주식회사 플러스 CMA 아니면 ISA라는 계좌를 같이 만들어 놓은 게 좋다. 여기 보면 CMA는 돈을 하루만 맡겨놔도 이자가 붙는다.
그리고 수시로 입출금 통장이기 때문에 일반 통장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험이 없지 않는다. 실제로 CMA도 사람들 보면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우리 그 주식 계좌 있죠? 예, 주식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 사람들도 많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투자를 꼭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자 테크나 이제 세트가 된다. 그래서 증권사 CMA라든가 ISA 같은 경우는 은행보다 조금 더 높은 이자 소득으로 이제 절세를 받으려고 이제 준비하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모험사 쪽이에요. 거의 다 왔죠. 10년 넣었는데 연수익률 1%도 안 된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변액보험. 자, 우리는 변액에 대해서 잘 교육을 받아보니까 알죠. 변액은 변동하는 금액에 대한 줄임말이에요. 주식이나 펀드식으로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가입하는 설계사, 가입시키는 설계사들은 보통 수익률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익률. 요즘 은행 기준금리 자체가 너무 낮지 않냐. 그래서 이 상품은 은행 기준금리보다 그 이상의 수익률을 주기 때문에 이거 가입하면 나중에 투자 수익이 많이 올랐을 때 넌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어. 근데 얘기해주지 않는 게 뭐예요? 사업비다. 사업비 수수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보험료 중 약 10%를 사업비로 공제한 후에 나머지 투자를 돌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률이 사업비를 따라가지 못하면 손실을 본다. 자, 여기 보면은 신한, 변액 연금보험이라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어때요? 원금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원금 보장을 원하는 사람한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예, 해약환급금에는 최저 보증이 없어서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손실은 다 그냥 계약자 고객 책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생명이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도 보면은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실적에 따라 변동되고 환급금도 변동되면서 예금자 보험은 안 되죠. 변액인데 투자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손실이 계약자 또는 수익자한테 귀속 넘어가면 최저 보증도 없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이 또 발생할 수 있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왜? 투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계약은 줄고 해지는 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대비를 해줘야 된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 그래서 짧게 내는 종신보험 단기납에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번 달에 KB, KB생명 연금에 대해서 5년 납자리 있고 7년 납자리 있고 짧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이번 달에 갑자기 손해율이 급증해가지고 보험사에서 홍보식으로 이제 판매 중지입니다. 사람들 점점 관심이 많아. 납입 기간이 짧아서 우리처럼 젊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많이 생긴 거죠. 그리고 실제로 40대, 50대이신 분들도 이거 짧네. 그럼 내가 한 5년, 7년만 내도 끝나네. 그다음부터 이자가 평생 또 내. 이거 괜찮다. 가입할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정기납 종신보험에 대해서 판매를 이제 제한을 건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했었을 때, 자, 있다. 자, 여기에서 보이는 상품을 보면은 몇 년 납입이에요? 5년 납입이죠? 5년만 내면은 그다음부터는 돈을 내지 않아요. 근데 환급금이 어때요? 계속 쌓이죠. 이게 뭐예요? 시스템이란 내가 돈을 저축하지 않아도 알아서 돈을 이자를 풀리게끔 해주는 시스템. 그래서 실제로 나는 5년 딱 냈으니까 47세 때 나는 납입 다 끝났어. 난 저축 끝났어. 근데 이때 환급률이 105.1%니까 내가 납입해. 그다음부터 난 내지 않아도 돈이 계속적으로 쌓이네. 1년에 83만 원의 이자를 받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얘는 몇 년 납입? 6년 납입이죠? 6년만 내면은 돈 안 내요. 근데 그러면 또 계속 쌓인다. 1년에 이자가 얼마 쌓여요? 50만 원씩 저축하면.
나쁘지 않아요. 50만 원씩 5년 동안 딱 저축하고 이자가 83만 원, 130만 원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었나요, 신입분들? 몰랐죠. 알면은 가입회 안 해요? 하죠. 왜? 나는 평생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장담을 못 해요. 나는 평생 일할 수 있어. 못한다고. 내가 갑자기 크게 다쳐버려. 일 못하면. 소득이 없으면. 저축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돈을 써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이거를, 젊었을 때 가입을 해야 되나? 나는 돈 다 내고, 미래 또 5세 때. 나는 3,600만 원을 넣어놓은 사람인데, 지금 쌓여있는 건 5,500이네? 이건 2,000이네? 이거 만약에 해지한다고 해도 이자 소득세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왜? 5년 이상 냈고 10년 이상 유지했잖아요. 그죠? 비과세 때. 우리가 이 나이 정도 됐었을 때는 지금보다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다 보니까 미리 알 만큼 대비를 먼저 했다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상담할 때 고객들한테 해주면 좋다. 또 볼까요? 얘도 50만 원씩 3개월 저축해가지고 이렇게 누게 된 건데 얘는 이제 7년 동안 납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7년만 내면은 돈 안 내. 근데 이제 여기에서 환급금이 계속 쌓인다는 거죠. 평생 죽을 때까지. 얘는 이자가 160만 원. 이것도 똑같아요. 7년 동안 내고 그다음부터는 내지 않아요. 환급금이 계속 쌓이죠. 죽을 때까지. 근데 여기 보면은 1년에 연 이자가 뭐, 다 단기납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10년 동안만 내면은 2천만 원이 내 통장에 들어온다. 그다음부터는 내가 쌓여있는 환급금이 평생 또 푼다. 이거 연 100만 원이네요. 여기도 보면은 추가 납입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실제로 장기 저축 내가 연금 받을 거야. 근데 내가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적혀져 있죠. 그죠? 적혀져 있죠. 추가 납입이라는 거를 같이 해요. 약간 자율적금 같은 느낌이에요. 보통 내가 저축을 얼마 해요? 25만 3개월 70, 25만 이 25만 원, 나 25만 원씩 저축을 하는 사람인데 25만 원이 아니라 사실 5만 원을 저축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이것도 다 저, 이것도 50만 원 저축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50만 원 저축할 수 있다면 기본보험료랑 추가납입 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그 기본보험료 25만 원 플러스 추가납입 25만 원에서 합해서 5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3개월 했을 때 25 곱하기 3, 25 곱하기 3 해가지고 150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쭉 납입을 해요. 딱 맞죠? 20년 했었을 때 그다음부터는 이자가 얼마 쌓여요? 1,800. 근데 이거는 예금자 보호법 적용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그리고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구간에는. 자, 여기 보면 환급률. 이 이전에 있죠. 여기 환급률이 10년 이전에 만약에 해지하면은 내가 낸 돈보다 그래도 내 적어요. 왜냐면 이 종신보험 사업비 때문에.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납입 기간 이후에 10년 이후에는 환급금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럼 내가 낸 금액보다 할 수 있는 환급금 자체가 더 많아진다. 이해되나요? 네. 여기 보면은 1억 2천, 1억 2천을 냈어. 20년. 근데 쌓여있는 거는 1억 4천이죠. 그리고 30년 뒤 72세 때 보면은 거의 한 1억 8천. 예, 5,800, 거의 6천만 원이 이자예요.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죠? 이자가. 근데 실제로 보면은 또 이자 계산기를 돌리면 내가 50만 원씩 1년 이렇게 5%로 하면은 이자가 16만 2,500원인데
이자 소득세 15.3% 25,000원 빠지면 결국에는 13만 원. 제가 그래서 얘기한 게 그거였었어요. 이거 10%짜리 하나은행 저축 나왔을 때 거의 따져보니까 국가 는 나오는 이자가 한 달에 이자가 5% 따졌을 때 13만 원이면 나누기 12 한번 해보세요. 마블이야. 옆에 한번 볼까요? 50만 원씩 40% 이자를 낸다. 했었을 때 얼마예요? 110만 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험사는 비과세 복리 상품 그리고 중장기 목돈 마련 시 현금 가치를 방어할 수 있다. 현금은 계속 가치가 쭉쭉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걸 막으려면은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되고 복리이자 단리가 아니라 복리이자 평생 풀어나는 눈덩이처럼 해야지 현금 가치를 방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목적에 맞게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렇게 분산 투자, 분산 저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은 내가 앞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중산층 저축은 얼마나 될까 했었을 때 이렇게 나온다. 이건 뭐예요? 30%는 3분의 1 정도 저축하는 거야. 기혼자들은 그보다 좀 떨어진다.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거의 한 27% 정도. 여기 보면은 저축액을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20대죠? 여기 있으신 분들. 네. 있으신 분들. 예. 여기 보면은 여유자가 거치하는 거는 거의 한 60% 정도. 어떤 말, 독립. 독립으로 하는 거는 이제 40% 정도 된다. 그래서 실제로 875만 원 정도 이제 저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저축 다 하고 계세요. 아니,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 됩니다.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아, 이 워런 버핏이 또 이제 이 할아버지가 얘기한 게 절대로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하지 말아라. 두 번째 수입원을 만들기 위해 투자하라.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투자라는 걸 해봐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출. 필요하지 않은 것에 지출을 하면은 곧 필요한 것을 팔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지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갖고 있는 것도 팔게 될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저축. 쓰고서 남은 거를 저축하지 말고 먼저 저축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써라. 이거 소득과 지출, 저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고 우리도 일을 하면서 물론 버는 것도 중요해요. 버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올려드리니까 한번 보시면서 본인도 스스로 이 저축에 대한 니즈도 한번 확인시켜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 같은 거는 뭐 사실상 유튜브에도 나와 있기도 하고 네이버 뉴스에도 나오고 구글에도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 고객한테 상담할 때 어떻게 좀 약간 일하면 좋을지도 생각을 하면서 관리자들 피드백도 받으면 더 소득을 올리시는데도 좋을 거예요. 이상 마칠게요.